치명적입니다. 암모니아는 맹독입니다. 피부 접촉 시 화상, 흡입 시 호흡 정지, 누설되면 반경 500m 즉시 대피. 그런 물질을 하늘에 띄운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미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불가. 지난 10년간 17개 팀이 도전했습니다. 전부 서류 단계에서 탈락했죠. 글로벌 기업들이었습니다. 무한 자본, 최고 인력. 그들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4명이었습니다. 실험실은 지하였습니다. 47번 실패했습니다. 돈은 바닥났습니다. 세계 최고 안전심사관 빅터 하우저는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독일 튜브의 출신. 그는 철벽이었습니다. 23년간 수백 개를 떨어뜨렸죠. 안전기준에 타협은 없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온 제안서. 팀원 4명. MIT 출신. 체크리스트 72 항목 완비. 그리고 한 줄. 국적 대한민국. 빅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전쟁.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그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정직했습니다. 데이터가 용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겠군. 독성 물질입니다. 뉴욕 맨해튼 상공입니다. 추락하면 대피령이 발동됩니다. 그런데 이걸 띄우겠다고? 개발팀은 한국인 4명. 통장 잔액 47만 원. 실패 로그 47회. 나는 TV 심사관입니다. 23년간 이런 미친 제안은 처음입니다. 불합격 도장을 찍으러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빅터 하우저입니다. 독일 TV 출신 국제안전규격 심사관이죠. 23년 경력입니다. 내 일은 간단합니다. 위험을 찾아내고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나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내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미국 보스턴의 에너지 연구소였습니다. 제목은 암모니아 기반 드론 추진 시스템 현장 심사 의뢰.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개발팀 소속이 보였죠. MIT 출신 한국인 4명.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꿔서 드론을 띄운다.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독성 물질을 공중에 띄운다는 건데 말입니까? 그래도 일은 일입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장 방문 가능. 단, 안전규격 72 항목 사전 확보 필수. 일주일 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독성 관리 프로토콜, 내구성 시험 로그, 안전 체크리스트. 형식은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형식만으론 부족합니다. 실물을 봐야 하는 겁니다. 실험실은 서울 외곽 지하였습니다. 지하? 환기는 충분합니까? 폭발 위험성은 계산했습니까?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죠.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인상, 조악했습니다. 그러나 정돈되어 있었죠. 천장은 낮았습니다. 배관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결부에 토크 표시가 있었죠. 센서 케이블은 색상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벽면엔 안전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72 항목. 요청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젊은 연구원 4명이 나를 맞았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빅터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시작하죠.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스템 설명으로 들어갔죠. 암모니아를 액체 촉매와 반응시켜 순수 수소를 추출한다. 추출 온도는 500도. 효율은 85%. 드론 비행 시간은 45분.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론 안 됩니다. 진동 테스트는 했습니까? 예. 15레벨까지 통과했습니다. 로그를 보여주시죠. 즉시 파일을 꺼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준비된 팀이었습니다. 로그를 훑었습니다. 데이터는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서류보다 실물을 믿습니다.
직접 체크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1번으로 복귀합니다.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휴대용 토크렌치를 꺼냈습니다. 반응기 하부 볼트부터 확인했죠. 첫 번째 볼트 정상. 두 번째 볼트 정상. 세 번째 볼트에서 눈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토크 편차 0.8Nm. 규격 허용치는 1.5. 아슬아슬했지만 기준 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편차 0.8입니다. 이대로 가동하면 진동 누적으로 체결 풀림이 발생합니다. 하늘에선 이 편차가 생명입니다. 리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없었죠. 재조임하겠습니다. 시험은 중지합니다. 재점검 후 다시 시작하죠. 그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공구를 들고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응 시간을 쟀습니다. 4분 30초. 규격 상한 대비 40% 빠른 속도였죠. 재조임이 끝났습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편차 0.1. 합격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사무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죠. 잔액 47만 원. 옆엔 실험 로그북이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실패 기록 47회. 47. 같은 숫자였습니다. 나는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47번 실패했습니까? 그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매번 원인을 기록했습니다. 실패의 개수는 위험이 아닙니다. 학습의 길이죠. 학습의 길이. 이 문장이 내 안에 남았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투자자가 떠나거나 팀이 해체되죠. 그런데 이들은 왜 서 있는 겁니까? 오후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센서 교정, 배관 밀폐도, 비상 밸브 응답 속도 모두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자리였습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빅터 씨, 우리의 최종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팔짱을 꼈습니다. 들어보죠. 뉴욕 상공에서 이 드론을 띄울 겁니다. 뉴욕? 내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뉴욕 맨해튼 상공을 말하는 겁니까? 예. 공공안전심사를 통과하고 실제 도심 환경에서 검증받을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역입니다. 독성 물질을 실은 드론을 띄운다. 승인 절차만 수십 개 부처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청, 소방청, 경찰청, 연방항공청. 하나라도 거부하면 끝입니다. 허세입니까? 신념입니까? 리더가 답했습니다. 수치가 말하게 하겠습니다. 수치가 말하게 한다.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팀의 목표 뉴욕 상공 인증 비행. 평가 야심적. 그러나 준비도는 확인 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1차 현장 심사 결과 조건부 통과. 안전의식 우수, 대응 속도 우수. 그러나 실제 비행 검증 필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뭔가 다릅니다. 가난하지만 정밀합니다. 실패했지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뉴욕을 말합니다. 허세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나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감정은 낯설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실험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500도. 이 온도가 문제입니다.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하려면 고온이 필수죠. 그런데 고온은 변형을 부릅니다. 금속이 늘어나고 이음새가 벌어지고 결국 누설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도착했습니다. 리더가 나를 반응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티타늄 합금입니다. 고음부 부품 전량이 티타늄 합금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티타늄입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하지만 안전을 살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일반 스테인리스 대비 변형률이 12배 감소했습니다. 0.12%.
48시간 기준이었죠. 합금은 정직합니다. 버티면 과학이 따라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돈이 드는 선택을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안전을 알기 때문이었죠. 다음은 액체 촉매였습니다. 작은 유리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회색 액체가 담겨 있었죠. 니켈 마이너스 크롬 마이너스 히토류 배합입니다. 고체 촉매 대신 액체를 씁니다. 액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어된 위험은 기술이 됩니다. 로그를 펼쳤습니다. 열피로 반복 테스트 48시간 기록이었습니다. 촉매 효율 저하율 3% 미만. 인상적이었죠. 고체는 고온에서 표면이 탄화됩니다. 액체는 순환하며 스스로 재생되죠. 나는 메모했습니다. 액체 촉매 선택 마이너스 위험 대신 제어 우선. 공학적 결단 우수. 이제 핵심 테스트였습니다. 누설 검사. 질소 퍼징부터 시작합니다. 시스템 전체에 질소를 흘려보냈습니다. 암모니아 잔류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0.3 ppm까지 감지 가능한 장비였습니다. 센서 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중 배치입니다. 상부 3개, 하부 2개, 측면 4개. 총 9개 센서입니다. 집요했습니다. 누설이 어디서 발생하든 잡아낼 구조였죠. 암모니아 주입 시작합니다. 천천히 암모니아가 들어갔습니다. 압력이 올라갔습니다. 2점, 2.5, 3.5바. 모든 센서가 제로를 유지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제로. 20분. 제로. 30분. 제로. 누설 제로입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0.3 ppm까지 내려간다는 겁니까? 집요함이 규격을 이긴 겁니다. 리더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은 변명이 아닙니다. 정밀은 태도죠. 다음은 승온 테스트였습니다. 시동 프로토콜을 보여주시죠. 모니터에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 곡선이었죠. 100도에서 300도까지 5분. 300도에서 500도까지 7분. 등가속입니까? 예. 급격한 가열은 국부응력을 만듭니다. 곡선을 부드럽게 가져가면 전체가 함께 팽창하죠. 나는 곡선을 응시했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공학의 미학이었죠. 시동 실패는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가열 속도 편차 때문이었죠. 보정 완료했습니다. 보정 내역을 보여주시죠.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가열 속도, 온도 편차, 압력 변화율. 모든 항목의 밑줄과 수정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가난하지만 정교한 실험. 실제 가동 테스트였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가열이 시작됐죠. 모니터의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100도, 150도, 200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50도, 300도, 350도. 진동도 없었습니다. 소음도 최소였습니다. 400도, 450도. 나는 긴장했습니다. 500도가 고비입니다. 480도, 490도. 500도. 도달했습니다. 모든 센서가 정상이었습니다. 누설 제로. 압력 안정. 효율 85%. 가동 정상입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분간 지켜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죠. 정지 절차 들어갑니다. 천천히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500도에서 300도까지 10분. 300도에서 100도까지 15분. 급냉은 균열을 만듭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죠. 완전 정지. 모든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나는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볼트 재확인, 센서 재확인, 밸브 재확인.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나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2차 심사 결과 합격. 티타늄 합금 선택 탁월. 액체 촉매 제어 우수. 누설 관리 완벽. 승온 곡선 아름다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엑설런트.
이 단어를 쓴 건 23년 경력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나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곡선의 기울기에서 인간의 태도를 읽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하늘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험실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릅니다. 바람이 불고 진동이 있고 온도가 변합니다. 드론 비행 테스트는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숫자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드론 비행 테스트 당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 들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초속 6m. 비행 가능 범위였지만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드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카본 파이버 프레임, 4개의 로터, 중앙에 암모니아 탱크와 반응기가 장착되어 있었죠. 무게는 5kg 선이었습니다. 안전 체크 시작합니다. 리더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팀원들이 체크리스트를 낭독하기 시작했죠. 항목 하나하나가 확인됐습니다. 나는 지켜봤습니다. 연료 주입 70%, 무게 중심 확인, 로터 밸런스 확인, 센서 통신 확인, 비상 밸브 이중 확인. 모든 항목이 통과됐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입니다. 리더가 나를 봤습니다. 빅터 씨, 승인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시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이륙. 로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커졌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떠올랐죠. 1m, 2m, 3m. 순조로웠습니다. 5m, 10m. 그때였습니다. 드론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인이 과대했습니다. 제어가 불안정했죠. 무게 중심 오차 발생. 리더가 외쳤습니다. 조종기를 조작했지만 흔들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비상 착륙. 그러나 늦었습니다. 드론이 기울었습니다. 로터 하나가 지면을 쳤습니다. 순간 전체가 회전하며 추락했죠. 쾅.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죠. 나는 달려갔습니다. 드론은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임이 부러지고 탱크에 균열이 갔습니다. 다행히 폭발은 없었습니다. 비상 밸브가 작동했던 겁니다. 하늘은 편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리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해를 응시할 뿐이었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데이터만 펼쳤습니다. 무게 중심 계산 오류였습니다. 탱크 위치가 3cm 후방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3cm.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선 치명적이었습니다. 재설계 들어갑니다. 결정이 빨랐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 드론이 완성됐습니다. 카본 파이버 프레임은 더 강화됐습니다. 안전 밸브는 이중화됐습니다. 탱크 밀폐도는 3배 강화됐죠. 무게 중심은 정밀하게 재계산됐습니다. 무게 5kg 선에서 균형을 확보했습니다. 무게는 시간이고 시간은 안전입니다. 나는 모든 수치를 재검토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재비행 승인합니다. 이틀 뒤 같은 들판이었습니다. 바람은 초속 4m로 더 잔잔했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은 단단했죠. 안전 체크 시작합니다. 같은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더 꼼꼼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낭독하는 목소리가 또렷했죠. 이륙 준비 완료. 진행하시죠. 카운트다운. 로터 회전. 이륙. 1m, 2m, 3m. 이번엔 안정적이었습니다. 5m, 10m, 20m.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드론은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완벽한 호버링이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생겼습니다. 30분.
연료 잔량 70%. 40분. 모든 시스템 정상. 45분. 착륙 절차 시작합니다. 드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20m, 10m, 5m. 지면에 닿았습니다. 착륙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 성공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껴안았죠. 나는 웃었습니다. 23년 경력에서 드물게 웃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45분 비행. 연료 잔량 70%. 누설 제로. 진동 정상 범위. 온도 안정. 나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3차 심사 결과 합격. 추락은 거짓말을 지우는 방식이었다. 데이터로만 말하라. 그 명령이 우리를 살렸다. 오늘 나는 칭찬을 기록한다. 엑설런트.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착륙 후 로터 관성이 소멸하는 순간까지 완벽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이제 뉴욕을 준비합니다. 뉴욕.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존 테스트 센터였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극한 환경 시험 시설이었죠. 혹한 챔버, 진동 테스트 장비, 고온 챔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48시간 연속 검증을 시작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옆에 섰습니다. 이 테스트가 마지막 관문이었죠. 첫 번째는 혹한 챔버였습니다. 영하 40도. 드론이 챔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30분 후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 실패. 연료 라인이 얼었습니다. 예상된 상황이었죠. 전기 히터 작동합니다. 2분 후 재시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즉석 개선이었죠. 나는 메모했습니다. 문제 인식 및 즉시 대응 우수. 두 번째는 진동 테스트였습니다. 레벨 15. 군용 헬기 수준의 진동이었습니다. 드론이 진동대 위에 고정됐죠.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3분, 5분, 10분. 모든 연결부를 주시했습니다. 볼트가 풀리는지 배관이 흔들리는지 확인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센서 케이블 피로 징후 발견.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즉시 진동을 멈췄습니다. 케이블을 교체했습니다. 재시작. 30분 완주. 통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누설 테스트였습니다. 압력을 5배로 높였습니다. 극한 조건이었죠. 센서가 전 구간을 감시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누설 제로를 유지했습니다. 통과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독성 연료의 공중 운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제였습니다. 나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누설 시 시민 안전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리더가 답했습니다. 3중 차단 로직입니다. 첫 번째 센서 감지, 두 번째 자동 밸브 차단, 세 번째 비상 배출 프로토콜. 프로토콜을 시연해 주시죠. 즉시 준비했습니다. 센서에 인위적으로 누설 신호를 보냈습니다. 1초 만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2초 만에 자동 밸브가 닫혔습니다. 3초 만에 비상 배출이 작동했습니다. 위험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리더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압박이 있었습니다. 투자자였습니다. 타임라인이 18개월입니다.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18개월. 시간도 규격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희생할 순 없었죠. 나는 예스보다 노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건부 예스를 연습하겠습니다.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조건부 승인. 단, 뉴욕 시연전 7부처 체크리스트 전면 이행 필수. 7부처. 공역, 경찰, 소방, 환경, 연방항공청, 보건, 시민안전. 리더가 답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수용하겠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 서류는 족쇄가 아닙니다. 신뢰를 운반하는 컨테이너죠. 최종 리허설이었습니다. 네바다 사막 야간 비행.
저속 회전, 고도 30m 고정. 모든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이상 착륙했습니다. 나는 붉은 스탬프를 꺼냈습니다. 손에서 굴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건부 인증. 뉴욕 시연 승인.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거웠습니다. 내 서명은 방패이자 다리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신뢰를 운반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채워주시죠. 그가 답했습니다. 채우겠습니다. 뉴욕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 러브콜이었죠. 이메일 2통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아람코, 하나는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람코는 제안했습니다. 지분 30% 인수. 단, 기술 공유는 즉시. 아마존은 달랐습니다. 지분 20% 인수. 기술 공유는 2년 후. 조건이 상이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도 배석했죠. 리더가 물었습니다. 빅터 씨,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돈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공유 시점이 핵심입니다. 팀은 고민했습니다. 이틀간 논의했죠. 결론은 아마존이었습니다. 기술 공유 2년 유예. 그 사이 우리가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협상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갔죠. 그러나 돈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뉴욕 승인 절차가 난항이었습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공역청, 환경청, 소방청, 경찰청. 각 부처마다 요구사항이 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멘토가 나타났습니다. MIT 교수 출신이었죠. 60대 후반. 은퇴한 에너지 공학자였습니다. 내가 브릿지 지원을 하겠네. 무이자 대출이었습니다. 5천만 원.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성공하면 후배에게 돌려주게였죠. 나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신뢰는 종종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한다. 인증의 시작은 종종 사람이다. 세대의 릴레이였습니다. 멘토는 오래된 만년필로 수표를 썼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를 꺼내 조언했죠. 뉴욕은 숫자보다 신뢰를 본다네. 투명하게 가게. 리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릴레이네. 자네들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우게. 그 말이 내 안에 남았습니다. 동시에 미디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4인팀, 암모니아 드론 개발 기사가 나갔습니다. 포털 메인에 올랐죠.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관심은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했죠. 나는 팀에게 말했습니다. 관심은 시험을 가속합니다. 규격은 씁쓸합니다. 둘 다 견디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공정성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서드파티 로그 교차 검증이었죠. 독립적인 심사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재검토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확인. 조작 흔적 신뢰도 A등급. 거짓은 교차 검증에서 죽습니다. 이들은 살아남았죠. 나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교차 검증은 기술의 거짓말 탐지기다. 통과 확인. 팀워크도 진화했습니다. 1일 스탠드업 미팅. 매일 아침 9시. 4분 보고 방식이었죠. 문제, 원인, 조치, 재발 방지. 네 단어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타이머가 4분을 쟀습니다. 삑소리가 나면 끝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팀의 언어가 시스템이 된 겁니다. 나는 메모했습니다. 팀은 보고서의 집합이 아니라 약속의 집합이다. 투자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부사장이 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봤죠. 지하 실험실, 낡은 배관, 그러나 정돈된 센서들. 인상적입니다. 가난하지만 정밀하군요. 리더가 답했습니다. 가난은 변명이 아닙니다. 정밀은 태도죠.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팀과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멘토도 함께였죠. 소주 한 잔씩 나눴습니다. 멘토가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운이 좋았네. 그러나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네. 리더가 답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47번 실패하며 그 47번이 오늘을 만들었네. 나는 잔을 들었습니다. 신뢰는 계약서보다 먼저 옵니다. 이름과 얼굴로.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투자, 멘토, 미디어, 검증.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이었죠. 뉴욕 맨해튼 상공. 독성 물질을 실은 드론이 도시 위를 나는 순간. 그게 진짜 답이 될 겁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통장 47만 원에서 투자 10억까지. 47번 실패해서 교차 검증 통과까지. 이제 뉴욕만 남았습니다. 나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든다. 다음은 하늘이다. 뉴욕행 비행기였습니다. 일주일 후가 시연 날짜였죠. 준비 기간은 촉박했습니다. 그러나 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은 당국 협의였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빌딩. 7개 부처 담당자들이 모였죠. 공역청, 경찰청, 소방청, 환경청, FAA, 보건국, 시민안전국.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환경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암모니아 누설 시 시민 대피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답했습니다. 5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시나리오 1. 1m 고도 누설. 지상 감지 즉시 비상 착륙. 시나리오 2. 10m 고도 누설. 자동 밸브 차단 3초 내 배출. 시나리오 3. 30m 고도 누설. 공중 배출 프로토콜. 바람 방향 고려 자동 이동. 시나리오 4. 완전 시스템 실패. 낙하산 전개. 지상 200m 전 연료 긴급 투하. 시나리오 5. 화재 발생. 질소 소화 시스템 작동. 3초 내 진화. 담당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방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했습니까? 모두 했습니다. 영상 자료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인위적으로 누설을 만들고 시스템이 대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초 경보. 2초 차단. 3초 배출. 완벽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FAA 담당자였습니다. 주변 응급 의료기관과 연동 체계를 구축하시죠. 알겠습니다. 회의는 3시간 진행됐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죠. 팀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모의 장애 주입 테스트였습니다. 뉴저지 테스트 필드. 실제 비행 전 마지막 점검이었죠. 장애 주입 시작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센서를 인위적으로 끊었습니다. 시스템이 반응했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센서 A 실패. 백업 센서 B 작동. 자동으로 전환됐습니다. 3중 차단 로직이었죠. 밸브 지연 주입. 밸브 응답이 1초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견뎠습니다. 2중 밸브가 작동했죠. 라인 결빙 시뮬레이션. 히터가 자동 작동했습니다. 2분 내 해빙 완료. 모든 장애 대응 확인. 나는 안도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보다 빨랐습니다. 의료 연동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맨해튼 주변 응급실 5곳과 협의했습니다. 암모니아 중독 대응 프로토콜을 공유했죠. 대피 동선을 지도화했습니다. 빨간 원이 비행구역이었습니다. 파란 화살표가 대피 경로였죠. 응급실까지의 거리, 이동시간, 연락망. 모든 걸 바인더에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 작업을 극찬했습니다. 도시는 아름답고 잔인합니다. 안전만이 시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학생 수준에서 감당하기엔 벅찬 프로젝트 아닙니까?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리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나를 봤죠.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팀을 불렀습니다. 공식 사과드립니다. 나는 편견을 테스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편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누설입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리더가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증명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오늘 심사관으로서 배웠습니다. 최종 리허설이었습니다. 야간 비행.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허드슨강 상공이었죠. 저속 회전, 고도 30m 고정. 모든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이상 무.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속 7m. 강했지만 드론은 안정적이었죠. 40분. 착륙 절차.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지상에 닿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나는 붉은 스탬프를 꺼냈습니다. 손에서 굴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회의실 천장에 드론 항법등이 반사됐습니다. 전멸하는 빛이었죠. 나는 서명란 앞에 섰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눌렀습니다. 압력을 느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뉴욕 상공 비행 최종 승인. 내 도장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하늘이 답할 차례였습니다. 시연 당일이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허드슨강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 헬리패드였죠. 오전 10시. 맑은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초속 6m. 비행 가능 범위였습니다. 언론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20대 넘게 설치됐죠. 시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빌딩 창문마다 사람들이 올려다봤습니다. 최대 관객은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팀을 봤습니다. 4명 모두 침착했죠. 체크리스트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주입 80%. 무게 중심 확인. 로터 밸런스 확인. 센서 통신 확인. 비상 밸브 3중 확인. 모든 항목이 통과됐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입니다. 리더가 나를 봤습니다. 빅터 씨, 최종 승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시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26. 로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죠.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1m, 2m, 5m. 순조로웠습니다. 10m, 20m, 30m. 허용 공역이었습니다. 고도 제한 내 상승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속 6m. 드론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바람은 적입니다. 오늘은 동맹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센서가 정상이었습니다. 누설 제로. 온도 안정. 압력 정상. 20분. 언론 카메라가 계속 촬영했습니다. 시민들이 휴대폰을 들었죠. 맨해튼 빌딩 유리창에 드론의 미세한 점이 반사됐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침묵은 실패의 전조이거나 신뢰의 서막입니다. 오늘은 후자였죠. 30분. 모든 시스템 정상. 누설 제로. 표시등의 초록 LED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40분. 연료 잔량 65%.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했죠. 착륙 절차 시작합니다. 드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30m, 20m, 10m.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드론이 살짝 흔들렸죠. 그러나 제어는 완벽했습니다. 5m, 3m, 1m. 지상에 닿았습니다. 착륙음.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언론이 달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시민들이 박수쳤습니다. 하늘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대신 추락을 멈춥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리더가 웃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종 인증서였죠. 붉은 스탬프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경력에서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증. 도장은 잉크가 아닙니다. 공학자의 서약이죠. 오늘 도시가 우리를 시험했고 우리는 도시를 설득했습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죠. 이 기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리더가 답했습니다. 제로 탄소입니다. 그리고 안전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잡았습니다. 상용화 계획은 1년 내 시작합니다. 다음 목표는 더 큰 것들입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투자 확정, 조인트 벤처 제안, 공동 생산 라인 논의.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지멘스, 일본 도요타, 중국 BYD. 모두가 연락했죠. 세계는 데이터를 사랑합니다.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녁 팀과 함께 허드슨강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오늘 우리를 시험했던 그 바람이었습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빅터 씨, 감사합니다. 당신의 방패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방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직이 스스로를 지킨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신뢰는 침묵의 시간에서 자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침묵을 견뎠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속을 말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지하 실험실이 아니었죠. 서울 중심부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신제품 발표회였습니다. SUV. 암모니아 수소 전기차였죠. 1200km 주행. 3분 충전. 제로 탄소. 무대 위에 차가 올라왔습니다. 조명이 비쳤습니다. 측면 로고가 반사됐죠. 세련됐습니다. 리더가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땅을 바꾸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200km.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3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죠. 배출가스 제로. 미세먼지 제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수치가 웅변이 되었습니다. 내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TV 심사관 자격이었죠. 여러분, 저는 빅터 하우저입니다. 23년간 안전 규격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규격은 족쇄가 아닙니다. 넘어서면 새로운 규격이 되는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팀은 규격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규격을 다시 썼습니다. 3중 차단, 장애 주입 테스트, 의료 연동. 이 모든 게 이제 표준이 될 겁니다. 나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국제 안전 표준 초안입니다. 암모니아 기반 추진 시스템의 안전 가이드라인이죠. 3중 차단 로직 필수화, 장애 주입 테스트 의무화, 의료기관 연동 표준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굵은 활자였죠.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확장 시나리오였습니다. 화면에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항만, 화물선, 발전기. 수송과 발전의 융합이었죠. 드론은 시작이었습니다. SUV는 확장입니다. 다음은 선박입니다. 그 다음은 발전소입니다. 항만 배출 저감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60% 감축. 인상적이었죠. 하늘 다음은 바다입니다. 우리의 방패를 배에 달겠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독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리더가 답했습니다. 독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어됩니다. 우리는 위험을 숨기지 않습니다. 공개하고 관리하죠. 기자단 사이에서 독성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해가 신뢰로 바뀐 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나는 리더와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죠. 빅터 씨, 제안이 있습니다.
들어보죠. 고문으로 합류해 주시겠습니까? 감시자가 아니라 동행자로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3년간 나는 외부인이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떠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감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부에서도 감시하겠습니다. 안전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리더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싶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락합니다. 악수했습니다.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어드바이저 직함이 새겨져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지하가 아니었습니다. 20층 빌딩이었죠. 넓은 연구실, 최신 장비들. 그러나 벽면엔 여전히 체크리스트 72 항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47만 원을 적은 종이도 액자에 넣어져 있었죠.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TV 출신 심사관이었습니다. 내 직업은 노를 말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네 사람을 보며 배웠습니다. 위험을 숨기지 않는 용기.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는 집요함. 그리고 기준을 넘어서 표준을 다시 쓰는 태도. 뉴욕의 하늘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락을 멈췄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능을 증명했고 내일부터 반복을 약속합니다. 리더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나는 방패였고 내일부터는 함께 걷는 동료입니다. 안전은 멈춤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이곳 한국의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통장 잔액 47만 원에서 말이죠. 나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기준은 넘어서는 순간 다음 세대의 안전이 된다. 나는 이제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창밖 하늘이 푸르렀습니다.